안녕하세요. 10분 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김시연 님이 지은 삶의 무기가 되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레몬북스입니다. 왜 나쁜 습관은 쉽게 반복되고 좋은 습관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까요? 나쁜 습관은 모두 걷어내고 내게 필요한 습관만 쏙쏙 골라 실행하는 기적의 습관 만들기. 책 속 내용 일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정과 팩트 구분하기. 어느 날 놀러 가려고 버스를 탔다. 버스 카드를 태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차! 가방에 읽을 거리를 챙겨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놀러 갈 생각에 들뜬 나머지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목적지까지는 1시간도 넘게 걸렸는데 지루해서 혼이 났다. 그 후로는 깜빡하지 않도록 항상 눈에 띄는 곳에 읽을 책을 쌓아둔다. 감정이 과하면 일상이 요동친다. 감정을 제어하고 싶어도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삶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습관을 지키려면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을 버스 사건으로 깨닫게 됐다.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다. 심신이 지치면 습관이고 나발이고 다 귀찮아진다. 그렇게 하루 이틀 건너뛰면 힘들게 쌓아 올린 습관이 차츰 무너진다. 습관이 삶에 스며드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널뛰는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기분이 좋을 때는 천장을 뚫고 나갈 듯 하늘을 훨훨 날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분이 나쁘면 지하 세계로 뚫고 들어간다. 하지만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기복이 크다면 감정에 삶이 좌우돼 버리고 만다. 감정의 폭이 커서 온탕과 냉탕을 널뛰듯이 오간다면 일상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평소 감정의 동요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루틴화해야 된다. 그래야 일상이 감정에 의해 출렁이지 않는다.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오늘 할 일을 완수하고 평온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기 전에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운동을 건너뛰면 다음날 기분이 더 나빠진다. 몸도 찌뿌둥하고 마음도 무겁다. 그렇게 며칠을 쉬면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혹은 너무 좋아서 일상의 루틴이 무너진다면 다시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큰 에너지를 써야 한다. 애써 공들여 쌓은 탑이 감정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방지하려면 감정이 아닌 일상에 집중하자. 매사 감정적인 사람은 일상이 피곤하다. 감정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뱉어내는 것이 좋다. 친구에게 털어놔도 좋지만 듣는 사람이 힘드니까 글로 옮겨보자. 아니면 편지를 써도 좋다. 그렇게 쓴 편지는 서랍 안에 넣어두자. 붙이지만 않으면 된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감정의 흐름을 기록을 해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상하게 글로 뱉어내면 기분이 후련해지기도 한다. 오로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을 내뱉어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내면 뒷일을 책임지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녹음을 해서 들어보거나 글을 써서 정리할 시간을 갖자. 감정을 들여다보면 감정과 팩트를 구분할 수 있다.
감정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만 해도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다. 그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을 쏟았다는 것을 깨닫고 웃어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쁠 때 홍차를 마신다. 천천히 차의 향을 음미하다 보면 들뜬 감정이나 나쁜 감정도 이내 누그러든다.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이나 다름없다. 나와 싸우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다른 곳에 쓸 힘이 없다. 마음도 더 괴로워진다. 자신과 싸우는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자.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자. 감정은 양날의 검이다. 인간이라면 감정 없이 살기 힘들다. 그렇다고 감정에 휘둘리기만 한다면 삶이 피곤해진다. 감정이 널뛸 때마다 습관으로 돌아가자. 감정에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려면 아무 생각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감정이 습관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특별한 습관 없이 특별한 성취는 없다. 감정을 정복하고 팩트를 구분할 줄 알게 되면 일상은 평온해지고 습관을 지속하는 희열이 머물 것이다. 프로 딴질러의 발칙한 15분. 직장인의 일과 중 가장 힘든 시간은 오후 4시가 아닐까? 퇴근까진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저녁을 먹기 전 허기를 참을 수 없는 간식 타이밍이기도 하다. 내가 회사를 다닐 땐 야근도 잦아서 4시가 돼도 갈 길이 구만리였다. 이때 내게 힘이 된 것이 바로 딴짓하는 습관이었다. 도저히 지루해서 견딜 수 없을 땐 잠깐 간식을 사들고 온다는 그럴듯한 변명을 하곤 도심 속 산책로로 도피행각을 했다. 준비도 없이 사회에 나가서 과연 내가 조직에 필요한 사람인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고 공허한 마음에 세상 어딘가 마음 놓고 발 디딜 곳은 없는 걸까? 방황하던 20대 청춘이었다. 입사 초기를 제외하고는 일상의 단조로움과 고단함에 짓눌려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인생일까? 이를 자주 고뇌했다. 허헛한 마음을 달래며 나 자신을 셀프 위로하며 산책로를 걷다 보면 오후 4시의 고단함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오후 4시의 비밀 산책은 회사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의식이 됐다. 답답한 사무실을 빠져나와 15분 정도 걷다 보면 무거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기분마저 들었다. 사람은 공허함이 밀려오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될 때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전환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할 땐 격한 운동을 하거나 땅에 발을 딛고 걸으면 어지러운 마음이 차분해진다. 계속 몸을 움직이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운 좋은 타이밍이 오기도 한다. 그것이 습관이 돼서 전업작가가 된 지금도 글을 쓰다 막힐 때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울해질 때마다 걷고 또 걸으며 사색을 한다. 문제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며 걷다 보면 해결되지 않던 부분이 술술 풀리는 골든타임이 찾아온다. 오후 4시에 혼자만의 발칙한 외출이 내게 꼭 필요했던 사색의 시간이었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퇴근을 한 뒤에는 직장 생활의 공허함을 채우려 이것저것 딴짓을 계속했다. 노래도 배워보고 춤도 배워보고 헬스클럽도 등록하고 동호회도 나가고
사내 스터디 그룹에서 강사로도 활동해봤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열중했던 딴짓은 퇴근 후 코엑스몰의 대형 서점 반디앤루니스로 달려간 것이었다. 반디앤루니스에만 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이라면 1년에 한두 권 정도 읽는 게 전부였는데 서점에서 이 책, 저 책 구경하는 건 좋아했다. 책도 안 읽는 사람이 왜 서점에만 가면 좋았을까? 문화를 향유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을까? 아니면 내 영혼이 허기져서였을까? 서점에 가면 마냥 행복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하면 약속 장소를 반디앤루니스 정문으로 정하고 약속 시간 15분 전에 도착해서 서점을 구경했다. 친구에게서 늦는다는 연락이라도 받으면 서점 구경을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이것이 전업작가가 될 나의 운명이었는지 실제로 서점 나들이 습관을 지속한 지 13년 만에 작가로 데뷔하게 됐다. 그렇게 습관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반디앤루니스는 2012년 코엑스몰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사라져 버렸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만 가면 구석구석이 눈에 선하다. 가끔 꿈에 반디앤루니스가 등장하기도 한다. 만일 내게 대형 서점에 가는 습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전업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15년이 지난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서점으로 달려갔던 그때의 습관이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서점을 둘러보면 알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시각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책들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약속이 있다면 15분만 일찍 도착해서 신간 코너를 둘러보기만 해도 예리한 트렌드 감각을 깨울 수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대형 서점으로 약속 장소를 잡는 것이 대단한 습관은 아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이 작은 습관을 10년 이상 지속하니 나는 전업작가가 돼 있었다. 서점을 방문하는 습관이 결정적인 핵심 습관이 된 것이다. 10년 넘게 대형 서점을 들락거리면서 책을 훑어보던 감각은 지금도 작가로 살아가는 나에게 든든한 데이터가 돼주고 있다. 오후 4시의 비밀 산책과 대형 서점에 들르던 15분은 잘 풀리지 않던 직장 생활의 허탈함을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전쟁과도 같은 사회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을 해결하러 나섰던 하루 15분의 산책과 인생의 해답을 찾으러 방문했던 15분의 서점 구경이 시간과 층을 이루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다. 이 딴짓하는 습관이 10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전업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줬다. 산책으로 얻은 사색의 시간과 정기적으로 서점 나들이를 하며 얻은 외부 자극이 조금씩 오래도록 쌓여 새로운 지층을 만들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15분의 틈은 있다. 그 15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딴짓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것저것 시도해보면 지속 가능하고 자신에게 딱 맞는 딴짓을 발견할 수 있다. 작은 변화가 또 다른 작은 변화를 만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사소하고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이전에 시도했던 작은 변화들과 만나면 시너지가 생기고 폭발력이 응축된다. 아무리 사소한 습관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쌓이면
결과로 눈에 나타난다. 습관은 현실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10분 책마루였습니다. 삶의 무기가 되는 좋은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